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달걀과 채소와 같은 밥상 물가만 오른 게 아닙니다. 기름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최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비싼 서울에선 오늘 평균가가 리터당 1,693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보합세를 보이다가 지난달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9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국제유가 영향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석유 수요가 회복하고 있는데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여름 휴가철 성수기까지 겹쳐 휘발유와 항공유 수요가 늘어나면 당분간 기름값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최근에 은행이 우대 금리 상품을 소개해주는 금융기관 명의의 문자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중소벤처기업부나 신용보증기금처럼 실제 있는 기관 명의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지원 자금을 소개한다는 문자인데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의 이런 문자는 은행과 무관한 사기 문자 스미싱이었습니다. 전화번호를 2주나 3주 정도 개통한 뒤에 없애는 방식으로 이른바 메뚜기식 광고인데요. 지난해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피해 신고 건수는 약 30만 건, 전년보다 24.4%가 늘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문자와 함께 온 인터넷 접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직접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진위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최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사건으로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특별 공급 문제가 화제가 됐죠. 시민단체가 특공아파트 2만 6천 채를 전수조사했는데 이 시세가 평균 5억 원씩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문재인 정부 때 그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가운데 입주가 완료된 14,000가구를 분석했더니 지난 1년 사이에 3억 6천만 원이나 뛰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과 윤성원 차관은 서울 강남에 집을 갖고도 이 특공을 분양받았다 매도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특공 물량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서리근 국회 이전 발표가 아파트값 상승만 부추겼다며 이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11명으로 늘어나면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추세입니다. 특히 어제 기준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416명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수도권 젊은 층을 통한 확산이 비상이라 방역당국이 유흥업소와 학원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특별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주 20대 확진자가 한 주 전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으로의 확산 방지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봅니다. 7월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1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총 16만 790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신규 접종자는 주말 영향으로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총 1,534만 7,200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2차 접종자는 625명 증가해서 총 532만 1,600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도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특히 비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강원, 충청, 또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비의 양 살펴보시면 앞으로 남부 지역에 200mm 이상의 호우가 더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경북 북부, 제주 산간에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천둥, 번개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폭우에 피해 없도록 야외 시설물 또 안전사고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9도에서 27도,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많은 양의 비로 인해 도로 상황 매우 미끄러우니까요.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6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오늘 건강 같이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7월에 오늘 첫 번째 화요일인데 네. 전국이 장마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장마가 다 그치고 나면 무더위가 시작되고 또 휴가철이 시작이 돼서 미처 살을 빼지 못하신 다이어트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야 이거 어떡하지? 하실 거예요. 맞아요. 휴가철 다가오기도 그렇죠. 하고 무엇보다 옷도 제법 얇아졌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살을 못 빼시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못 하신 분들은 아, 나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쳐다보지는 마세요. 예. 저는 뭐 다이어트 실패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이제 여름 맞이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막 집중하는 분들 의욕 활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덜 먹고 심지어 뭐 한 2, 3일 굶고 막 이러는데 이 모든 다이어트의 일반적 접근 방법이 모두 다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차 박사님처럼 매번 다이어트에 시도하지만 항상 실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5년 이상 감량한 체중을 그대로 쭉 유지하시는 분들은 매우 극소수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이어트가 매우 어려운 숙제라고 할 수 있죠. 5년 이상이 뭡니까? 일주일도 힘듭니다.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아 선생님 저 정말 적게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진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렇게 40대 이상 중년 여성분들이 그렇게 살이 안 빠진다고 저한테 많이 아우, 말씀하세요. 힘들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네, 그럼. 식사량도 줄이셨고 요즘에 운동도 하시거든요. 근데 왜 몸매가 예전처럼 안 맞아. 돌아가냐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40대 이상 중년 여성들의 원인은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열량인데요. 예를 들어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생각을 하고 소화를 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네, 이렇게 최인수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기초대사에 사용하고 남은 열량이 그만큼 많아져서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체지방량이 20%에 불과하지만 30대에는 평균적으로 체지방량이 3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 세상에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체지방까지 이게 증가한다고 하니까 세상에 나이 먹기 싫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네. 없어요. 20대는 20년 묵은 살이잖아요. 네네. 50대는 50년 묵은 살이에요. 거의 그러면 이무기에 뭐가 이무기. 빼기가 쉽겠어? 간단한 거예요. 뭐 의학적 용어로 설명하려고 근데 저도 살 빼려고 노력은 좀 하잖아요. 방송을 하니까. 한 7시 이후 정도에 안 먹는 요걸 좀 꾸준히 해보자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아유. 진짜 길어야 한 2주? 맞아요. 2주도 오래 간 거죠. 그 다음에는 정말 못 참겠어요. 못 어떤 참아는데요. 다이어트든. 저는 1일 1식 한번 해본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딱 한 끼만 배부르게 먹자 해서 했는데 그것도 한 3일 안 가더라고요. 안 돼요 그게. 저 예전에 중학교 네. 때 제가 살이 항상 쪄 있었거든요. 네. 김치 다이어트 원푸드 한다고 김치를 그렇게 먹었는데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살이 되지. 다 쪘잖아요. 네. 아우 짜서 밥 먹어야 돼요 그거. 근데 정말 다이어트 방법 많잖아요. 그렇죠. 몇 개나 될까요 이게? 그렇죠. 뭐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그러면 전부 다 저 이런 다이어트 저런 다이어트 요런 다이어트 있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얼마 안 됩니다. 한 26,000가지. 예, 26,000가지 정도가 되는데 더 놀라운 건 성공률이 네. 단 2%. 야. 이러면 이게 뭐 웬만한 우리가 아주 난치병보다도 치료하기가 더 어려운 게 바로 이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야, 성공률이 2%밖에 안 되면 어쨌든 2%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2% 안에 성공한 분.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돼? 독하네.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독한 분이 최인선 이사하거든요. 네, 저도 지금 여름맞이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일명 탄수화물 50%만 먹기예요. 제가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네. 빵을 끊었고요. 밀가루랑 쌀밥 대신에 과일이랑 야채를 통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동시에 비타민이랑 무기질을 함께 복용하고 있습니다. 예, 빵을 끊고 채소, 과일. 어떻게 끊어? 예, 우리나라 제빵 업체에서는 어떡하라고.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식단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밥 없는 김밥이에요. 이건 최근에 홍지민 씨랑 엄정화 씨 김밥으로도 유행을 했었는데요. 저렇게 쌀밥 대신에 계란, 그리고 닭가슴살 혹은 터키 가슴살, 그리고 치즈를 이용하게 되면 칼로리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손실을 억제하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빵과 밀가루 대신에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라이스페이퍼에다가 각종 야채랑 버섯을 넣고 저렇게 쌈을 싸드시면 월남쌈으로 복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거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게 되면 만두로도 복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만두가 70에서 100칼로리로 상당히 높은 칼로리인데 네. 저렇게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한 만두는 30칼로리밖에 되질 않기 네. 때문에 거의 칼로리를 절반에서 3분의 1 가까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달달한 빵에 커피 한 잔을 이제 끊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아,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려주신 방법 한번 해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름 휴가철 대비 특별한 다이어트 비법을 저희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년 건강의 열쇠, 다이어트다인데요. 중년 건강에 있어서 다이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중년 건강의 다이어트가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다이어트는 젊은 분들이 많이 열광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중년에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중년이 되면 신체 노화가 뚜렷해지고요. 또 호르몬의 변화가 발생하는 삶의 변곡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년이 되면 낙상의 위험도 높아지고요. 또 체력도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젊은 분들은 우리가 예쁘고 멋진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이제 미용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지만 중년에서는 이제 낙상 위험도 예방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 네. 아이고 그거 나이 먹어가지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다이어트 해. 맞아요. 생긴 대로 살아.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비만이라는 거 이제 뭐 질병으로 분류가 돼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은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구분을 했고요. 비만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중년 건강의 열쇠 다이어트 화요일 건강혁명 시작합니다. 아니, 사실 비만이 병이라고 하니까 비만이 병이다. 이 말 자체만으로 되게 무서운데요. 네. 정확하게 비만이 어떤 질병인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그러면 네. 비만이 부르는 질병 이런 것부터 알아보도록 네. 하죠. 비만이 부르는 질병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로 번째. 요약을 해놨는데 첫 번째 만성염증이 있습니다. 만성 네. 염증하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넘어지거나 다치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비만인데 염증이 생긴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네, 이제 혜선 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뭐 다치거나 네네. 감염이 됐을 때 생기는 것은 급성 염증 반응입니다. 이런 급성 염증 반응은 이제 신체의 일종의 방어 기전으로 우리가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인데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제 낮은 수준의 염증 상태가 없어지지 않고 우리 몸속에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되면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만성 염증의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이고요. 또 스트레스 이외에 잘못된 식습관이나 흡연, 그리고 미세먼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의 주제인 이 비만인 사람에게서는요, 이제 지방 조직에서도 이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이 만성염증인 경우에 이 염증 물질들이 우리 몸속의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지방세포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우리가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분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 말이 틀린 게 아닌 게 이제 지방세포의 변형이 오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식습관 조절을 하더라도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성염증이 면역력하고도 관계가 있다면서요. 네, 비만일수록 만성염증에 시달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2009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이었을 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비만을 감염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해야죠. 맞아요. 비만이 이렇게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안전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아침 행운쌤과 함께 운동하셔야 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그러니까 살 빼야 할 이유가 정말 많아요. 만성 염증, 비만이 부르는 질병 첫 번째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는 혈관 질환이 또 있습니다. 혈관 질환. 네. 뭐 비만 그리고 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 이 세 가지는 하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비만은 혈관 질환의 어떻게 보면 씨앗 같은 존재인데요.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는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도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네덜란드 연구팀과 미국 공중보건협회에서 비만과 과체중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21개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과체중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에 비해서 심장병 발병 위험이 무려 32%, 비만인 사람은 81%까지나 높았다고 하고요.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더라 하더라도 과체중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서 심장병 위험이 17%, 비만인 사람은 49% 가까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비만과 과체중은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서 겪는 최고의 방해꾼이 저는 요요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요 현상이 또 혈관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요 현상 그러면 그냥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이 좀 빠졌다가 다시 조금 지났더니 원상태로 돌아오는 현상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요요 현상이 되면서 몸에서 지방은 늘리고 근육은 없애는 역할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근육이 없어지니까 몸속에 있는 특히 혈관 속에 있는 혈당이나 지방들을 없앨 수가 없고 이런 혈당과 지방들이 혈관 속에 차곡차곡 쌓이면 이것들이 누적이 되면 결과적으로 혈관 건강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요 현상이 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체질량 지수. 네,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이제 BMI를 측정해서 계산값을 가지고 이제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체질량 지수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면요. 이제 체중을 키의 제곱값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이제 키가 160cm인 사람이라면 이제 70 나누기 키는 미터 기준으로 1.6의 제곱값인 2.56을 나누기 하면 되는데요. 그럼 27.3이 체질량 지수가 됩니다. 대한비만학회 기준에서는요. 23 이상일 경우가 과체중, 그리고 25 이상일 경우 비만, 30 이상일 경우를 고도비만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에서 비만에 해당될 경우에는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게 근데 너무 엄격한 거 아니에요? 나 지금 계산해보니까 나도 비만 나오는데. 안 그래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만성염증, 혈관 질환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에는 무시무시한 거 나왔네, 암. 아니 나이 먹는 것도 서럽고 그런데 이게 비만이 되면 암도 살이 쪘을 때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냐. 비만 시 유방암하고요.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하는데 체중을 감소하면은요. 암 발생률이 약 20% 감소한다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를 했으니까요. 살을 빼는 게 암을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아니, 저희 어머니 걱정이 되네요. 저희 엄마도 갱년기 지나면서 살이 좀 부쩍 찌셨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도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갱년기 때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폐경 후에 적정 체중을 초과할 경우에 유방암과 그리고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폐경 전과 이후에 비만으로 인해서 암 발생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이 논문에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폐경 전에는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잘 나오기 때문에 비만으로 인한 암 발생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폐경 이후에는 우리 몸속의 에스트로겐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런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없어지고요. 또 이제 폐경 이후에는 살도 잘 찌는데 거기다가 비만으로 인해서 암 발생
암을 발생시키는 그런 영향도 더 커지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라는 게 보여지는 것, 미용을 위한 것뿐이 아니고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늘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중년 건강의 열쇠 다이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특별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또 굉장히 특별하게 준비해봤어요.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주실 분이 또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을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주인공, 제 딸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나오셨네요. 아, 어머니 딸이 있어요? 예. 아, 이게 젊으신데요. 아, 누가 어머니세요? 아, 누가 어머니세요? 우리 언니 누가 어머니세요? 아니, 그런데 뭐 확실한 건 딸이라고 했으니까 제 어머님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딸이 누군지 힌트를 좀 주세요. 아, 첫 번째 제가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일단 제 딸은 팔등신이고, 저희 딸은 저를 닮아서 최강 동안이고요. 네. 팔등신이랍니다. 딸이 이건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아닙니다. 하면서 저 얼굴 가린 사진 나왔어요. 지금. 어머. 진짜 팔등신 미녀. 인정합니다. 팔등신. 그럼 모델이신가 보다. 자, 다음 힌트요. 네. 힌트, 두 번째 힌트를 드릴게요. 예. 그리고 2002년 월드컵에서 아시죠? 누군지 제가 알겠어. 알겠네요. 우리 네. 딸이 엄청 날렸었죠. 예, 예. 히트였지, 아주 히트. 아, 맞아요. 2002년도에 남자들 저 사진 다 알아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 바로 딱 내가 나왔어. 아시겠죠? 네. 힌트 세 번째 드릴까요? 네네, 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 딸은 17살 연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2살 연하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딸은 나보다 더 해서 네. 7세 연하랑 결혼해서 아주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아, 있답니다. 거의 알겠어요. 이분 성함이 영어하고 한국어 합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은 전화 안 받는 걸 정말 싫어해요. 우리 딸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알죠. 사진 한 장만 보고도 바로 알았고요. 전화 받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 누군지 다 아실 것 자, 같아요. 그럼 누구 엄마인지 그 이름표부터 한번 떼면서 확인해 볼까요? 공개해볼까요? 네. 자, 짜잔! 네. 영어로 그러면 미나 어머니, 네네. 예, 어머니 소개는 저는요, 네. 74세 된 장무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면 8등신 월드컵 미녀 가수 미나 씨 그리고 어머니 장무식 씨를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길다. 길어요. 엄마가 오늘 학교 출연한 가수 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로 오실게요. 정말 이리로 가는구나. 진짜 예쁘시다. 진짜 그 걸음걸이부터가 정말 다릅니다. 오늘 어떻게 어머니 모시고 직접 나오셨어요? 네. 두 분이 나오시게 됐어요. 네. 네. 이게 엄마가 요즘에는 저랑 몇 번 방송을 하더니 네. 인기가 저보다 더 많아져서 이제는 어머니 시간 되시냐고 저한테 여쭤보셔가지고 어머니는 또 방송을 좋아하시고 워낙 네. 유쾌하셔가지고 맨날 요즘에 방송 때문에 옷값이 더 나간다고. 오늘도 정말 멋있게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이 청청 패션 소화하기 엄청 힘든 건데. 그러니까. 청청도 대단한데 74세에 이런 74. 힐 10cm 이상 힐 신으시는 분들 별로 없죠. 맞아요. 빨간색 그 에나멜로 네. 신경 많이 쓰고 오셨어요. 네. 그리고 앞서 굉장히 재치있고 또 센스있게 미나 씨를 직접 소개해 주셨거든요. 마음에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괜찮게 했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가 조금 걱정이 전 8등신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 제가 높은 힐을 신어서 네. 나름 그래도 한 6, 7등신으로 보여요. 네. 내 눈에는 2000 팔등신으로 보였거든. 2002년 당시에 정말 대단했었는데 그럼요. 2002년 당시 인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는 뭐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요즘에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컴퓨터에 회사원들이 다 제 사진으로 쭉 깔아놓고 네. 맞아. 뭐 일단은 월드컵 열기가 워낙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그 월드컵 저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월드컵 미녀들이 막 생겨나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을 저는 것 같아. 진짜 우연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응원 멘탈 나갔다가 네, 우연히 응원 나갔다. 그럼요. 일단 소속사도 그 후에 바뀌었어요. 아, 네. 그래요?
예, 저 그 의상 당시에는 엄청, 예. 저게보다 미나 보려고 더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저희도 저 의상 따라하려고 잘랐다가 집에서 엄청 큰일 났어요. 따라하려고 하다가. 그때 정말 뭐 몸매며 의상이며 뭐 다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미나 씨도 미나 씨인데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하셨어요? 엄마는 관리를 특별히 하시는 건 아닌데 좀 건강하시고 운동을 좀 타고 나셨는데 안 하시고 좀 막걸리를 많이 드셔서 좀 배 빼고는 다 날씬하세요. 아니 어머니랑 근데 꼭 이 언니가 배가 많이 안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관리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관리를 잘하신 것 같고 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화보 촬영도 같이 하셨다고 아, 했어요. 그래요? 그때 저희가 이제 엄마랑 저랑 저도 이제 올해부터 50인데 한국 나이로 그래서 40대 후반을 좀 예쁘게 찍고 싶은데 저는 많이 찍었으니까 네. 엄마랑 한번 찍어보자 해서 찍었는데 엄마가 너무 처음에는 아름다우시네. 어색해 하시더니 너무 잘 찍으시는 배가 거예요. 나왔잖아. 표정도 제가 엄마도 그러네. 섹시한 표정이 있더라고요. 화장 이렇게 딱 하시니까. 네.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진짜. 자연스럽네요. 그러게요. 처음에 되게 어색했어요. 전문 모델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진 보니까. 근데 저런 화보는 몇 시간 찍어요? 헤어 메이크업 빼고 한 2시간? 그냥 옷을 또 갈아입고. 짧게 찍네. 네, 생각보다 그쵸, 짧네요. 그쵸. 옷을 한 3벌 정도 입었는데 결혼식 웨딩 촬영만 해도 몇 시간을 찍어요? 저희는 워낙 화보를 많이 찍다 보니까 표정이 제가 또 나오네. 엄마를 리드를 잘 해가지고 짝짝하니까 엄마가 처음에 어색해 하시더니 나중엔 잘 하시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우리가 중년의 건강 열쇠 다이어트인데 네, 네. 미나 씨는 이제 다이어트 그만 졸업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봤을 분들이 때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는데 맞아요. 하시는데 저도 평생 다이어트 해야 되고 네. 뭐 3, 40대, 20대는 뭐 아예 필요가 없죠. 3, 40대는 날씨나 몸매를 위해서 했다면 지금은 이제 오래 살아야 되니까 오래 살아야 되니까 좀 콜레스테롤도 걱정되고 건강도 걱정돼가지고 네. 근데 제가 해야죠. 봤을 때 며칠 전에 SNS 제가 사실 좀 몰래 훔쳐봤어요. 네. 그래요? 거기에 샵 50살 볶음 부신, 샵 뭐지 11조 네. 볶음. 난 매일매일 관리하는 중, 덜 먹고 관리하는 중이 너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복근이 진했는데 최근에 또 운동도 그만큼 못하고 또 사진 운동한다고 보세요. 효과가 막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50살을 쓰면 사람들이 좀 더 좋게 보겠다. 네. 몸짱 20, 30대 많으니까 나이로 승부하자 해가지고 샵 50을 자랑스럽게 쓰고 있어요. 하여간 오늘 이 모녀가 나오셨는데 이 두 분의 케미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미나 씨 어머니와 함께 중년 건강 열쇠 다이어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죠, 이제. 네. 근데 저는 아까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게 미나 씨 같은 경우는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딱 보기에도 말랐잖아요. 근데 이 뭐 마른 사람도 비만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마른 비만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르신 분들도 비만인 경우가 당연히 있는데요. 이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계산했던 체질량 지수 자체는 정상 범위에 있지만 체지방량이 아주 많거나 또 이제 내장 지방형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은 보통 복부, 그러니까 배가 많이 나오신 이제 중장년층들한테서 많이 보이는데요. 또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에는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이제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마른 비만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른 비만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남성 마른 비만 기준은요, 체지방 비율 25% 이상, 허리 둘레는 90cm 이상이고요. 여성 마른 비만 기준은 체지방 비율 30% 이상, 허리 둘레는 85cm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허리 둘레가 얇더라도 체지방 비율이 높은 마른 비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1자 복근을 가진 미나 씨도 글쎄요, 앞자리가 5로 바뀌면서 이거는 정말 안 빠져요 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해서 네. 그런 건 없는데 예전에는 많이 먹고 운동하면 뭐 빡빡 빠지고 근육도 잘 잡혔다면 최근에는 좀 그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쵸, 몸이 더 해야 됐죠. 되죠. 두세 배로 노력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거 들었어요. 그 줄자로 허리둘레를 재지 않고도 이 마른 비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진단법이 오.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줄자 재거나 병원에 가서 검사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측정 방법이 있는데요. 총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해당되는 항목이 있을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보시면 됩니다. 네. 네, 먼저 1번 주로 앉아서 일을 한다. 네. 2번
최근 1년간 별다른 운동을 한 적이 없다. 네. 3번 주 2회 술을 마신다. 네. 적고 계시네요. 4번 네. 식사가 불규칙하고 과식한다. 아, 이거 맞아. 많이 먹어요. 네. 네, 5번째 첫 끼를 오후에 먹을 때가 많다. 아침은 굶어야지. 네. 늦게 일어나서. 네, 그다음 간식을 좋아하고 맵고 짜게 먹는다. 이건 완전 그래요. 네, 그리고 아랫배가 나왔고 팔다리가 몸에 비해서 가늘다. 가는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살에 근육이 없고 물렁물렁하다. 이건 저죠. 엄마 아니야? 많이 네, 다 적으셨어요. 적으셨어요? 왜 이렇게 많죠? 왜 이렇게 많이 많어. 네. 4개. 4개 이상 네 개는 적으신 분. 네 개. 4개 이상 적으신 네 분. 개. 저는 6개. 6개요? 질문이 다 적으셨는데요. 6개 죠. 어머님은 어머니 다 아, 적으셨어요. 다 적으셨어요? 다섯 아, 이제 4개 이상이면은 이 마른 비만, 내장 지방을 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아, 차 박사님 손 내려. 마른 지방 아니잖아요. 말을 못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비만 자가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네. 근데 여기 이제 모녀분이 나와 계시니까 어떨까? 모녀 대결. 두 분이 뭐 오. 워낙에 다이어트나 이렇게 관리에 자신하시기 때문에 네. 모녀 대결로 가죠, 오늘은. 두 분이 그럴까요? 나오죠. 오, 기대됩니다. 네. 저한테 안 되시죠? 아, 그거 몰라요. 그거. 그거는 모르지 해봐야. 그러니까. 네. 자, 그럼 앞으로 좀 보실까요? 네. 네. 저희 앞으로 네. 보시고 이게 진행이 될 때마다 저희 MC들이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별로 대결 종목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해볼 텐데요. 1라운드는 내장 지방, 2라운드는 엉덩이 근육, 그리고 3라운드는 속 근육으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으면 좀 준비를 하고 세상에. 네. 각오 한마디씩 그럼 들어볼 거고 우선 미나 씨부터. 아 가고요? 네, 각오 한마디. 아 뭐 오늘 엄마는 뭐 거뜬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오, 어머니. 자신 어머니는? 있어? 그럼. 나도 자신 있어. 어머니 화이팅! 자, 1라운드 내장 지방부터 가겠습니다. 내장지방. 네. 네. 어떻게 하는 이제 거예요? 내장 지방을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이 내장 지방 측정자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꼽 주변에 이제 뱃살을 이 측정자로 이렇게 집었을 때 뱃살. 이게 2cm 이상 이렇게 많이 집히면 사실 이제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이 많은 것이고요. 이제 내장 지방은 근육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집게로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cm 이하인 경우인데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이제 내장 지방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이거는 두 분은 워낙 마르셔서 이거는 어때? 네, 한번 측정해 볼게요. 예. 네. 이게 힘을 빼고 측정해야 돼? 힘을 네. 주고 측정해야 돼요? 힘을 빼야죠. 네, 힘은 자연스럽게 해야 자연스럽게 하시면 힘을 빼면 되고요. 다 아프지 않을까? 빼고 저거를 측정을 이제 해야죠. 전문용어로 않거든요. 피부 두겹 두께라고 해요. 네, 피부 두겹 두께. 힘들습니다. 몇 센? 1cm? 1cm?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아니,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네. 생각보다는 되게 연세에 아, 나배 비해서는 닦았네, 굉장히 여기서. 뱃살이 안 1cm 만만치 잡히시는데요? 않은 네. 두께예요. 네. 어제 그리고 보쌈 저랑 보쌈 드셨는데도. 네, 뭐 촬영이 있어가지고 어제 보쌈에 저 막걸리 2잔? 막걸리 두 잔, 네 잔 먹었어. 넉 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cm. 1cm. 야, 대단하시네. 미나 씨도 한번 볼게요. 미나 씨는 뭐 살살 집어서 네, 봐도 네. 여기 이게 아예 아예 뭐. 미나 씨는 짚힐 게 없지. 네. 안 집히지. 0.5? 아예 안 집혀요. 측정 불가. 아. 네, 집히는 게 거의 없어서. 네. 살살 해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모녀가 대단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어머님은 앞에 7자가 있는 분이시고 미나 씨는 올해 5자 그렸는데 네. 지금 내장 지방 했더니 미나 씨는 안 잡혀요. 어머니는 1cm. 어제 보쌈에 막걸리 넉 잔인데도 왜요? 그러니까요. 막걸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원래 0인데 엄마는. 그래. 자, 굉장히 2라운드. 팽팽한데. 2라운드 엉덩이 근육. 볼까요? 저건 네. 또 어떻게 해요? 네, 엉덩이 근육은 엉덩이 제가 치는 건 준비를 아니죠? 했는데. 네, 아닙니다. 그 중년 건강의 핵심은 사실 엉덩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엉덩이 근육 나이를 측정하는 엉덩이 근육 측정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어머니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 매트에 엎드려 주세요, 어머니. 엎드려서 누워서 측정하는 거네요. 네네. 엉덩이 힘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편안히 엎드려 주시고요. 양손은 엉덩이 옆에다가 놔주시고 손바닥이 천장을 보도록 향하게 해주세요. 오. 네, 이 자세에서 손과 발을 바닥에서 떼주시고요.
손과 발을 손과 발 떼주시고 상체를 다리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나이를 측정해야 되는데요. 와, 어머니, 네, 내려주세요. 다리 떨려. 네, 어, 40cm 이상. 어머니가 74세신데 네. 엉덩이 근육은 30대 해당합니다. 30대? 진짜. 네, 진짜. 30대? 와. 제가 50대라서 제가 질 것 같아요. 자, 미나 씨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신발 벗었습니다. 나질 것 같아 진짜. 와, 진짜 어머니 진짜 만만치 않으니까 할 수 또 있어요. 뭐 이거 미나 씨는 그냥 확 올라가. 땅에서 질 수 없다, 떼주시고 질 수 없다. 상체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아유. 10대 아니야, 10대? 미나 씨 간당간당하신데 20대. 20대. 근데 20대, 30대 야. 너무나 대단하죠. 아니, 두 모녀가 이거 뭐죠? 야. 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요. 20대 나오고 30대 나오고. 자, 엉덩이 근육까지. 야, 20대, 30대 대단합니다. 대단한 모녀입니다. 3라운드 속 근육. 속근육은 어떻게 어떻게 측정해요? 측정해요? 누가 속근육은 해주시나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아, 제가 준비했어요. 속근육 같은 경우는 플랭크 자세로 가장 많이 이제 단단한지 볼 수 있는 건데요. 플랭크 자세 하신다고 어머니가? 네, 오.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이게 젊은 친구도 하기 힘든데 이거 어머님이 하시면 제가 진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면 삼각형 자세에서 다리 붙이시고 상체가 들리면 안 되고 야. 아래 일자. 이 상태로 누가 오래 어디냐? 어머니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어머니 자신감이. 자, 포크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동시에 시간을 재보도록 할게요. 네. 머리가 일로 가야 되나? 머리가 저쪽으로 저와 가야 될것 나도 같아요. 신발을 벗겠어. 엄마도 머리가 질 수 없다는 강아지지. 이게 몇 센치예요, 어머니? 세상에. 이거 11cm예요. 나 절대 못 신어요, 어머니. 어머니 세상에. 아니, 오늘 들어오세요. 네. 이거 생방 끝나는 시간까지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시간이 8시 5분 27초. 예. 네. 딱 1분 동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오. 봐주면 안 됩니다. 좋아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 세상에, 세상에 두 사람은 목석이에요? 아니, 두 분이 지금 화석이 됐습니다. 화석. 사실 이거 5초 대박이다. 버티기도 저는 굉장히 야, 이거 쉽지 힘들어하거든요. 않아, 쉽지 않아. 아니 이거 1분도 힘들어요 사실. 어머니 3초도 자세도 힘든데. 너무 좋아요. 아니 두 분이 지금 미동도, 미동도 없습니다. 없어, 미동도. 이거 생방송 끝날 네, 때까지. 죄송한데 저 생방송이라서 여러분 1분. 야, 이제 25초 지나서 25초. 우와, 벌써 25초. 네. 와, 30초. 이거 1분 넘어가면 비긴 걸로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1분 넘게 하실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야, 아니 두 분이 제가 봤을 때 모녀인데 거의 뭐 라이벌 그러니까. 내 딸아 엄마 뭐 이런 거 없네요, 그죠? 와. 야. 네. 와, 세상에. 흔들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실시간으로 버티고 계신 야, 거예요. 50초 지났어, 50초. 몇 초? 야, 10초만 지나, 와. 10초. 와, 대박. 아, 지금 와, 1분 어머니- 지났어요. 5, 지났어요. 3, 2, 1. 다리까지, 야. 와. 아니, 됐습니다. 어머니. 야. 야. 아니 1분을 버티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무승부예요. 아니지, 어머님이 이긴 거죠. 그렇죠. 어머님이 이긴 내 거죠. 좀 잘했어. 연세로 봐서는. 근데 연세로 봤을 때 어머님이 와, 이기신 어머니. 거지. 엄마 2분도 하세요. 어. 진짜요? 네. 아니 얼굴도 죄송한데 보통 하면 이렇게 쏠리거든요. 얼굴 하얘요, 진짜.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와. 이야. 보세요. 와. 야, 세상에. 이 결과로 봐서는요. 네네. 내장 지방은 뭐 미나 씨가 이겼지만 네. 나머지 엉덩이 근육이라든가 속 근육은 어머니가 승리예요. 자, 어머니 승. 중요한 게 저는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했는데 네. 엄마는 운동을 안 해요, 평생 잘. 안 하시고 네. 작년부터 조금씩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야. 진짜 대단하신데. 처음으로 헬스장을 끊으시고 작년. 어머니가 지금 74세라고 하셨나요? 예, 74세. 대단하신 거죠. 아니, 집에서 정말 모녀가 이렇게 함께 운동하고 테스트 겸 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집은 뭐 1분은 못 버틸 것 같긴 하지만요.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미나 씨의 이 운동 비법, 다이어트 비법을 또 알아봤습니다. 저희 행복한 아침 카메라가 직접 따라가 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엄마야. 아야. 아이고, 죽겠다. 아야. 엄마 왜 그래? 왜 다쳤어? 아 이게 또 누구요? 가수 미나 씨 아니에요? 엄마, 그게 어디 많이 다쳤어?
항상 여기가 아파. 엄마 나이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넘어져가지고 다치면 오래 가잖아. 아, 네가 안 가르쳐주니까 내가 그냥 혼자서 한번 해보려고 해봤지. 이제 앞으로 이거는 하지 마. 웬만하면 하지 마. 이거 진짜 젊은 애들도 힘든 운동이야. 그럼 딴 거 좀 가르쳐줘. 나 뱃살이 요새 쪄서 미치겠어. 요즘 엄마 요거는 어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좀 엄마한테 맞게 해서 좀 알려줄게. 그럼 되잖아. 수준급의 폴댄스 실력과 각종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의 소유자 미나. 피는 못 속여 언제나 흥이 넘치는 어머니 장무씨 여사. 지금 두 사람의 못 말리는 다이어트가 시작됩니다. 근데 나이 먹을수록 근육이 이 허벅지랑 배랑 힙에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는 지금 배는 그냥 완전 무슨 내장 비만해. 허벅지는 얇고 이러면 진짜 엄마 살 안 빠져. 일단 엄마가 잘하는 플랭크 먼저 하자. 그건 내가 자신 있지. 그걸 한번 다시 해봐. 70대인 미나 어머니가 플랭크를 제법 자세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한두 번 해본 실력이 아닌데요. 엄마 2분이 한참 넘었다. 그만해도 되겠다. 아이고, 2분 10초 넘었어. 아이고 언제 그만하자. 와 엄마 대박 사건. 그게 다 내가 이런 거 잘하지. 전부 그게 나의 유전자를 받아가 네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엄마한테 고맙게 그치. 생각해야 돼. 엄마 유전자도 있고 잘하니까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면 운동 효과가 배로 되거든. 그리고 좀 더 힘든 거야. 그게 뭔데? 플랭크 잭이라는 건데 엎드린 상태에서 플랭크 자세를 취한 다음에 다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천천히 하겠지. 엉덩이 내리고 시작. 하나, 둘, 그래 천천히 해. 셋, 오, 넷, 잘하네. 다섯, 여섯, 10개만. 열세, 열네, 15. 아이고 나도 15개 했다. 너무 잘하는데 엄마? 탄력이 생겼어. 이거 얼마나 해야 돼? 이거 40초하고 20초 쉬고 해가지고 30분 정도 하면 아마 유산소 2시간 정도까지 줄까? 아이고. 무산소도 되고. 난 더는 못 하겠다. 아우 난 더는. 엄마 근육 만들어야지. 난 더는 못 해. 혼자서도 꿋꿋하게 운동을 이어가는 미나. 이런 꾸준함과 끈기야말로 멋진 몸매를 만드는 1등 공신 아닐까요? 엄마 물 드세요. 뭐야 이거 물이 좀 시원한 걸 좀 뻘떡뻘떡 마시게 가오지 이거 따끔이지거리 해갖고. 물은 따뜻한 물 마셔야 돼. 좀 살 빼려고 운동해놓고서 찬물 먹어봐. 어제 먹은 그 기름이 지금 운동하고 나서는 엄마가 날씬해지려면 따뜻한 물 먹어야 돼. 나의 얘 몸매 비결은 따뜻한 물이라니까. 차가운 물은 이제 그만. 찬물을 마실 경우 세포가 건조해져 노화를 촉진하는 반면 따뜻한 물을 꾸준히 마시면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뀐답니다. 이건 모르셨지요? 에? 네가 먹으러 갈 때 진작 내가 따신 물을 먹을 걸 내가 찬물만 먹으니까 배가 자주 아프더라고. 엄마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제부터 내 말 들어 진짜. 그래야 알았지? 되겠네. 유서방도 따뜻한 물 많이 먹는다고 요즘에는. 처음에는 싫다 그러더니 익숙해지면 엄마 되게 좋아. 일단 엄마가 젊게 살고 날씬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러려면 따뜻한 물 마셔야 된다고. 엄마 어? 식사하세요. 뭔데?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엄마 주려고 만들었지. 콩국수야? 이거 콩국수인데 이게 다이어트에 좋은 두부로 만든 콩국수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는 식품인데요. 두부로 콩국수를 만든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두부와 아몬드를 한 줌 넣고 물을 부어 믹서기에 갈면 끝! 여기 잘 삶은 소면과 오이, 토마토 등을 얹으면 영양이 풍부한 다이어트 콩국수 완성이요!
이걸 네가 만들었다고? 응. 너 이런 거 안 해봤잖아. 이건 두부로 한 거기 때문에 쉬워. 두부는 사계절 아무 때나 슈퍼 가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해 먹을 수 있고 맛도 비슷해.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 너 진짜 아이디어 좋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내 아이디어는 아니고 이렇게 많이 해서 먹더라고. 아, 그래?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을 또 채워줘야 돼. 근데 우리가 맨날 살 빼는 사람이 맨날 고기 먹고 막 이럴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두부로 딱 만들어서 지금 이게 한 모가 다 들어간 거야. 그렇게 먹으면 진짜 건강해져. 엄마 한번 먹어봐. 아 맞다. 또 뭐야? 까먹었다. 자 이게 뭐야? 이게 미숫가루야? 아니야. 엄마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시서스 가루야. 엄마 이 시서스 가루가 천연 식욕 억제제야. 그러니까 엄마 운동하고 막 폭식하잖아. 근데 이 폭식을 예방해주고 지방을 분해해준대. 그러니까 엄마 열심히 먹어. 이거 많이 해 먹어봐야 되겠다. 이제 점심은 이걸로 먹어야 되겠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건강을 챙기는 미나 모녀. 엄마와 딸의 관계를 떠나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두 사람인데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엄마. 어. 와 진짜 여기 잔디도 푸르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 나무가 있어가 좋네. 모처럼 함께하는 나들이의 소녀처럼 신난 두 사람. 뭐 행복이 별거 간디? 엄마 너무 좋지 않아? 굳이 멀리 캠핑 안 가도 분위기 확 나지, 그치? 너무 좋아, 정말로. 사실은 내가 요새 좀 서운했어. 뭐가 또? SNS 보니까 니네들 둘이만 다니면서 막 이 사진 찍고 막 해가지고 엄마도 잘 놀러 다니면서 뭐. 놀러 다니도 그래도 우리는 너하고 같이 다니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같이 좀 다니자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햇빛 이렇게 바로 여기 햇빛 쏘면 엄마 비타민 D가 근육 생성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데 단백질 이상으로 비타민 D가 그렇게 중요하대. 그래서 엄마 근육이 많아야지 살이 안 찌고 건강하기 때문에 비타민 D. 아까 우리 국수밖에 안 먹었잖아. 그치. 너무 배고파. 뭐 좀 시키자. 통닭이라도 좀 시키는 그런 거 안 시키나? 엄마 여기 치킨 그거 막 살찌는 거잖아. 오늘 운동 그렇게 해놓고서 무슨 또 치킨을 먹어. 그거 말고 대신 내가 딴 거 챙겨왔거든. 요거 먹자. 이게 뭐야? 이거 아까 먹었던 그 시서스. 이거 그래. 먹어 엄마. 이거는 먹고 그냥 군것질은 그래. 그래서 내가 엄마 안 주는 거야. 겉으론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누구보다 끔찍히 아끼는 두 사람. 하나뿐인 가족이자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앞으로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제 건강 철학은요,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건데 좀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하고 딸은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가 되더라고요. 네. 오늘 저 일상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오늘 이제 주제가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먹는 거라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갖고 있는 것들은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화면을 보시면 잘 챙겨 드시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참 잘하는 다이어트 고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혜선 씨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사실 보면서 잘 챙기는 것도 사실 이제 혼자 챙길 수도 있는데 서로 챙겨주니까 둘 다 그래서 동안이구나. 피부가 탱탱하잖아요, 그죠? 예. 그 미나 씨 그리고 두 분의 다이어트 비법을 저희가 CG로 챙겨봤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뭘까요? 근육을 근육을 지켜라. 네, 네. 첫 번째입니다. 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다시피 어머님이 정말 근육이 대단하십니다. 평소에도 근육 운동 좀 많이 하세요? 근력 운동? 엄마 거의 안 했지 않았어? 운동을 안 하셨는데도 다리치기가 다 되셨고 네. 물구나무 서기도 되셨었어요. 어깨 다치기 전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 진짜 타고나신 거. 저는 엄마의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그 후로 또 노력을 그래. 한 거. 네. 근데 요즘에 우리가 너나 할 거 없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쉽게 따라해 볼 수 네.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또 알려주실 분 예. 저희가 또 알고 있잖아요. 그분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도와줘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운동생 행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미나 씨와 어머님의 건강 비법
근육을 지켜라.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근육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근육 사수하셔야지. 네, 함께 합시다. 두 분 나오시고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그래서 행군쌤이 준비한 운동은요, 근육량을 늘리면서 체지방을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1시간 워킹하는 것보다 매일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전신 다이어트 운동, 워밍 운동입니다. 워밍 좋은 거. 워밍 따라하면 더 좋은 거. 아이고. 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제자리 달리기 동작이고요. 이 제자리 달리기 동작은요, 여러분 운동을 하셨을 때 체중을 빠르게 커팅해주는 전신 운동 효과도 있고, 집에서 하실 때 층간소음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깨 넓이 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자, 어깨 넓이 벌린 상태에서 살짝 이쪽 앞에 있는 다리를 뒤로 빼주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뒤꿈치 들어주시고 중심이 뒤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이에요. 자, 어머니 한번 해볼까요? 하나, 다리만, 둘,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팔을 조금 섞어볼게요. 하나, 그냥 편하게 조깅하듯이. 좋아요. 아유, 잘하셨어요, 어머니. 새로. 잘하셨어요. 그래. 중요한 건 어머님이 너무 가까워서 그런 건데 살짝 옆으로 좀 여유 있게 벌리시면 돼요. 요렇게요? 네, 그렇게 좋습니다. 자, 이 예. 상태에서 자, 어머니 하시다가 따라하시다가 보면은 자, 우리 어머님 따라하시다가 같은 손 같은 말 안 돼요. 지금 모르고 있어. 자, 아니야. 엄마 걷듯이. 야, 걷듯이 좋아요. 아니, 자, 우리 이게 아니라고 하지 마요. 잘했어. 자, 오른쪽 다리면 왼쪽 팔이 들어야 돼. 그냥 오케이. 걸어가세요, 어머니. 걸어가듯이. 이렇게요? 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머니. 좋아요. 아, 우리 미나 씨 역시 달라요. 역시. 진짜 지금 뭐 뛰어나갈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한쪽만 커지면 안 되니까요. 다른 쪽 근육도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아, 어머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좋습니다. 자, 엄마 우리 어머니 다리가 앞으로 뒤치지 와야 마시고. 돼. 앞으로 다리가 하나, 가슴으로 둘, 올려야 셋. 돼.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혼내지 말아요. 할 수 있어. 자, 보통 어머님들이 이렇게 혼내지 마. 따라하세요. 처음 따라하면 다 그런 거지. 잘하고 있어요. 70대 이렇게 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이건 안 넘어지고 저만 차지 마세요, 어머니. 자, 잘하셨어요. 간단한데 땀이 나. 힘들죠? 그렇죠. 네, 땀 나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건 층간소음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동작은요. 뱃살 꽈배기 동작인데요. 이 뱃살 꽈배기 동작은 뱃살은 물론 이 무산소와 유산소를 같이 경합시켰고요. 팔, 다리, 복근, 코어까지 전신이 다 빠지는 동작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이 발 뒤꿈치를 들 거예요. 자, 할 때 찍고 찍고 중심은 가운데 있죠. 찍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팔만 해볼게요. 팔은 양팔을 가슴 앞에 놔주시고요. 모아서 자, 트위스트 해줄 거예요. 잠깐만요. 엄마 팔뚝을 들어주세요. 자, 본인이나 잘해요? 자, 우리 엄마 건들지 말아요. 우리 엄마 건들지 마. 자, 우리 어머니도 하는 거 맞아요. 잘하고 있어.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주세요. 깍꿍. 오케이, 좋아요. 오른쪽. 자, 트셨죠? 이 상태에서 아까 팔 어떻게 했어요? 찍고. 좋습니다. 자, 이번에 반대쪽으로 어머니 트시면서 찍고. 아우, 좋았어. 자, 한 번 더. 찍고. 리듬 한번 잡고요. 찍고. 잘한다. 좋습니다. 자, 트위스트 해주면서 몸속에 장기까지 함께 해주시면 우리 변비에도 좋아요. 지금까지 배워본 이 두 가지 동작을 이제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자, 준비됐으면 전화 받아요. 노래. 자, 옆으로. 자, 걸음 준비. 다리 뒤, 뒤꿈치 들고. 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전화 받아. 다섯, 여섯, 일곱. 자, 10개 봐요. 이거 더. 셋, 자, 몸통 치면서 뱃살 꽈배기 다리 미나 씨 잘하네. 역시 명불허전이야. 미나 모서
자,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찍어줘. 시작. 5번만.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5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전화번호 해야 돼. 이번 안 받으면 끝장나는 거야. 헤어지는 거야. 시작. 하나, 둘, 셋. 자, 15, 다섯, 여섯. 좋아요. 7. 쫙쫙 빠진다. 8, 9, 10. 아, 잘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굉장히 제 노래가 나올까 신나가지고. 아니, 하셨습니다. 괜히 신난 게 아니네요. 우리 어머님이랑 같이, 와. 제가 아니, 좀 운동이 되죠? 확실히? 네, 지금 저도 그래도 운동을 숨이 많이 가쁘죠. 해서 네. 쉬운 운동하면 별로 느낌이 없는데 이거 간단해 보여도 운동이 엄청 아, 그럼. 네. 아, 그리고 이게 저 층간소음 없어서 좋고. 아, 그러니까요. 집에서 같이 해보시면 참 좋은 운동일 듯 싶습니다. 네. 자, 미나모녀의 세대 공감 다이어트. 두 번째는 단백질을 섭취하라. 단백질을 섭취하라. 네, 어떻게 할까요?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할까요? 제가 보니까 이 미나 씨랑 어머님이 명품 몸매 만들 수 있었던 게 사실 그 네. 어머니가 아까 보니까 음식 솜씨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도대체 아까 화면에서 우리가 콩국수 되게 맛있게 해 드시던데 절로 나가 계세요. 잠깐만. 네. 저쪽에. 깜짝 놀라셨죠? 자리 이동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언제 가셨어요 거기에? 방금 운동하지 않았어요 저랑 같이? 아, 운동했는데 네. 운동하고 지쳤을까봐 제가 시원한 콩국수를 한 그릇 말아왔어요. 네. 그래서 한 그릇씩 이렇게 말아갖고 시원하게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아까 보니까요, 이 콩국수에 재밌었던 게 두부가 들어가던데 네. 레시피를 먼저 좀 알려주세요. 레시피요. 네. 이 콩국수를 아몬드하고 네. 두부하고 오? 소금을 약간 넣고 그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넣어요. 네. 아몬드 소면은 삶는 거 아시죠? 소면을 삶아가 찬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네. 소쿠리에 건지고 그러고 이제 방울토마토 반씩 자르고 오이를 채 썰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우리 이거 믹서에 미나의 갈아가지고. 이 비법이 있어요. 이게 이거는- 영상에 나왔던 비법 가루 예, 이건 이거죠. 비법 가루예요. 네. 이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걸 이제 제가 한 그릇씩 말아 드릴 거예요. 네. 그 비법 가루는 또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주시는 그럼요. 거죠. 잠시 후에 알려줘야죠. 네. 이거는 나의 진짜 특별한 비법인데 아닙니다. 네. 어머니 제가 들어드릴까요? 내가 들고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설명 안 했다. 네. 이거 두부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고 여기다가 검은 깨가루도 요래 약간 넣어주면 뿌려서. 예, 훨씬 맛이 좋겠네. 네. 내가 이거 정신이 없어서 생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정신이 없네요. 배달까지 해주시는 네, 아유, 어머니 제가 해야 되는데. 아 세상에. 아,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배달 가십니다. 어머님이 직접 이걸 좀 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뭐 아, 예. 네, 준비해 주신 거니까. 네, 제가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맛있게 아이,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주 아유, 시원하게 감사합니다. 좋을 겁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저희 우리 선생님들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네. 콩국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면은. 이게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원래 막 알겠습니다. 예. 중년 이후로는 단백질이 확확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운동하면 단백질을 항상 이렇게 섭취를 해요. 그리고 저는 두부하고 안 주시나요? 콩국이 소화술이 좋아갖고요. 네. 예. 딸은 안 드셨어. 딸은 안 들었어, 어머님이. 딸은 안 드셨어. 아니 매일 드시잖아요. 제가 가져와야겠네요. 이런 거 매일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한번 맛을 볼게요. 으깬 두부를 넣은 네, 또. 와, 어때요? 제가 냉면보다 사실 콩국수 맛있다.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다. 그냥 두부에 아몬드에 소금 살짝 뿌리시고 진짜 맛있네요. 가루 근데 저는 아몬드 넣고 이런 걸 좀 처음 먹어봐요. 아몬드. 네. 올여름 들어
콩국을 처음 먹어. 저도요. 근데 콩국수랑 맛이 어. 비슷하죠.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콩만 넣었으면 약간 좀 묽은 느낌이 있는데 두부를 으깨 넣어가지고 이게 점도가 조절이 돼가지고 더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담백하게. 예. 콩국수 잘못하면 비린 맛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미 맛있게 만든 두부로 한 거라 맛있더라고요. 야. 아니 이게 진짜 단백질 폭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렇죠. 아직 젊으셔서 모르는데 이제 진짜 갱년기 지나고 막 5, 60대 되시면 단백질이 빠지면서 나중에 80대 되신 분들이 막 걸어가기도 힘들고 그럼. 목욕,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게 단백질 부족이에요. 네. 근육 손실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진짜 맛있게 드시네. 최근에 단백질을 진짜 열심히 섭취하고 야. 어머님이 따로 운동을 안 하셔도 근육이 보충될 수 있었던 게 요리 솜씨. 와. 네, 맞아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아 맛있네요. 제가 지금 매일 드시는 게 부럽네요 정말. 운동하고 단백질 섭취까지. 네.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미나 모녀의 세대공감 다이어트 세 번째. 아 시서스를 챙겨라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먹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비법이라고 넣으셨잖아요. 네. 그 약간 갈색이었나요? 네. 그거 도대체 어머니 뭐예요? 너무 궁금한데. 그 비법 가루가 그 미나 씨가 좀 네. 소개해 주시죠.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뭐 젊은 분들처럼 막 굶고 이렇게 하면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래서 좀 잘 드시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알게 된 게 이게 시서스 가루예요. 네. 시서스 요즘은 뭐 주변에서 흔히 좀 볼 수 있긴 한데 네. 여전히 이게 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운동 열심히 하고 나면 운동하고 씻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씻었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 말로요. 담쟁이 덩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나 열대 아시아에서 자생을 하는 식물인데요. 네. 포독과 덩쿨 식물이에요. 근데 인도에도요. 동의보감처럼 오래전부터 사용되는 의약서가 있는데 의약서의 이름이 아유르베다인데 여기에 약용식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약용으로 사용이 되어 왔죠. 유럽 식품안전청이나 영국 식품표준청에서도요.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이것이 등재되어 있고요. 특히 시서스 추출물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 식품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서스 가루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시서스는요. 지방을 청소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체중을 뺀다고 하는데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몸속에 있는 체지방을 빼는 거죠. 시서스를요 8주간 꾸준히 섭취를 시켰더니 체지방이 12.8%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약 7kg의 체중 감량과 허리와 엉덩이 둘레도 한 9cm가량 준 것을 확인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주변에서 이 시서스 드시고 뭐 식욕 억제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네. 정말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시서스가 식욕 억제를 어떻게 시키는지 말씀드리면요. 바로 이 렙틴 호르몬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렙틴 호르몬은 주로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뇌에 신호를 보내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좀 그만 먹어라고 이렇게 네.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더 이상 음식을 찾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렙틴 호르몬이 비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지방세포가 많은 만큼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오히려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식욕 억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이제 시서스 추출물을 먹게 되면 렙틴 호르몬을 살짝 낮춰주면서 적절한 수치로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와, 그럼 제가 진짜 잘 챙겨 먹고 있는 게 맞네요. 네,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연구로도 좀 확인이 됐는데요. 실제로 과체중인과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를 시켰더니 렙틴 호르몬 수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이 2달 정도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저항성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었고요. 기존 대비 29.8%가 감소됐고 포만감은 30%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이제 가장 힘든 게 이 식욕을 억제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30%나 늘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시서스 추출물은 뿐만 아니라 아디포넥틴 호르몬 역시 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방 조직에서 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고 근육이 지방을 태워주도록 도와주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혈액에 떠다니는 이 포도당을 근육세포로 들어가게 만들므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연구에서는요, 비만 쥐에게 이제 시서스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체중은 40%가 감소했고 또 지방 조직의 무게는 30%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시서스 추출물이 지방을 합성하는 단백질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중년 건강의 열쇠 다이어트잖아요. 특히 그 중년 여성들의 다이어트에 시서스를 추천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시서스가 중년 여성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는 우리가 당뇨 그러면 합병증이 무서운 것처럼 이 비만도 역시 비만 합병증이 문제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합병증이 바로 지방간, 당뇨, 그리고 고혈압인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시서스 고혈압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네, 다양한 합병증에 대한 어떤 그 예방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비만 쥐에게요, 시서스 추출물을 투입하고요. 간 조직을 살펴본 결과 간의 지방 조직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혈중 지질과 그다음에 혈당 역시 유의적으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건강한 과체중 비만 성인 25명에게 매일 10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LDL 콜레스테롤은 17.7%,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50.5%가 증가해서 혈행과 혈액 건강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시서스 속에 뭐 퀘르세틴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서스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물질 중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의 다양한 효능 중에 하나가 바로 혈압 감소입니다. 실제로 4주간의 임상 연구 결과 이제 1기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식욕 억제를 돕고요. 비만 합병증을 예방하는 아주 쉬운 시서스 섭취법을 알려드리도록 하는데요. 네. 그건 바로 이제 시서스 차를 드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시서스 가루 한 300mg에다가요. 한 물 200ml를 준비하시고 그냥 섞어서 드시면 돼요. 그 앞에 준비했으니까 한번 드셔보도록 하시죠. 네. 이 구수한 맛이 나니까 먹기 편해요. 괜찮아요. 그냥 차 마시는 것 맛있어요. 같아요. 네네네. 이거 차갑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여름에 차갑게 해서 먹어도 되죠? 여름에 차갑게 해서 먹어야지 이걸 뜨겁게 하면 누가 먹겠습니까? 저는 따뜻하게 먹어요. 네. 진짜. 아까도 보니까 차가운 물 안 드시더라고요. 따뜻한 물 마셔야 이게 소화도 잘 되고 지방이 안 생겨. 근데 여기 따뜻하다는 게 막 펄펄 끓는 건 아니고요. 그냥 웜워터, 따뜻한 정도. 그 정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아, 구수하니 맛도 좋아서 드시는데 전혀 뭐 부담스럽거나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차 같아요. 네. 괜찮네. 먹기 네. 좋네. 이렇게 시서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체중 감량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식욕 조절에도 있는데요. 이런 효과가 있는 게 보니까 뭐 퀘르세틴 말씀해 주신 거 있고 또 이소람네틴 성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관련해서 좀 소개를 좀 듣고 싶은데 오늘 차 박사님이 좀 예, 해주시겠어요? 일단 우리가 식욕을 조절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거는 그 시서스에 들어있는 두 가지 성분인데요.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라는 네. 성분 때문입니다. 자, 이게 좀 어렵죠? 단어가 어려워요. 이소람네틴. 그쵸, 이거 이름이 어려워요. 참 게 한국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퀘르세틴 같은 것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가 지방을 소화 흡수시키기 위해서는요. 췌장에서 분해되는 지방 분해 요소, 리파제라고 하는 요소가 나와야 되는데 이 퀘르세틴이 요 리파제의 활성을 억제시켜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방의 소화 흡수를 막아주니까 원천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죠. 자, 그런데 이 퀘르세틴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양파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파의 한 60배 정도의 퀘르세틴이 시서스에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체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바로 이소람네틴인데요. 자, 이거는 시서스에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 레드와인보다
1850배 정도 많은 이소람 레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테니까 그런 실험 같은 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걸 또 말로만 하면 잘 모르니까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을 통해서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양쪽에 이제 뭐냐면 아밀라제, 즉 전분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물 2개를 준비하고요. 한쪽에만 시서스 가루를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빵! 네, 빵을 딱 또 넣고요. 나왔네요. 이제 네. 시간을 두면 어머. 자, 시서스를 넣지 않은 곳에서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식빵이 분해돼가지고 이렇게 흐물흐물한데요. 시서스를 넣은 곳에서는요, 아밀라제의 활성을 억제했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를 상당히 유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서스가 탄수화물 분해 요소를 억제해서 소화 흡수를 막아준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실험 결과죠. 실험을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네. 빵을 물에다 넣었는데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거 섭취할 때 주의할 점 뭐 있습니까? 네, 주의할 점은요, 뭐든지 너무 과하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이 시서스 추출물도요, 너무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그리고 설사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 건장 섭취량인 300mg을 잘 지켜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이제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공식 마크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마크를 진짜 좋아해요. 항상 뭐 먹듯이 무조건이라도. 아, 그래요. 네, 인증을 그리고 받아요. 또 어린이나 임신부, 현재 의약품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특정 알러지가 있는 특이 체질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중년 건강의 열쇠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퀴즈 있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살이 찌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으나 체지방률이 높은 상태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서 비만보다 더 위험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 정답은 여주였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 자막과 또 게시판에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미나 씨하고 미나 씨 어머니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괜찮으셨죠? 재밌으셨죠? 네, 재밌게 잘했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요. 또 그냥 시서스를 네. 단순하게 그냥 좋다 해서 먹었는데 네. 지금 막 실험 결과랑 전문적인 지식을 알아가니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알고 먹어야 더 좋으니까. 아, 네, 그럼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십시오. 어머니도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네, 특히나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된다고 하니까요. 시설물이라는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